휴, 내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냥 늙은이의 넋두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74세 최말년입니다. 명동 바닥에서 최말년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내 몸에서는 항상 냄새가 났거든요. 시퍼런 생선 비린내, 구역질 나는 돈 냄새, 그리고 짐승처럼 일만 했던 사람들의 시큼한 땀 냄새. 남들은 나를 보고 그랬어요. 돈에 미친 할망구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시장통 바닥에서 썩은 생선 내장을 뒤집어 쓰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을 개처럼 일해서 통장에 100억이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요? 그 100억을 모으는 데는 평생이 걸렸는데 정작 내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데는 딱 1분도 안 걸리더군요. 잠시 침묵. 폐암 말기. 길어야 3개월. 의사 양반의 그 말 한마디에 내 40년 세월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다니. 하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놈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꼭 내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초침 소리처럼 귓가에 징그럽게 들러붙던 그런 날. 회장님,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의사 양반은 죄 지은 사람 마냥 눈을 피했다. 나는 지팡이를 꽉 쥐며 짐짓 태어난 척 물었다. 뜸 들이지 말고 말해. 내 눈깔만 봐도 견적 나와. 암이지? 네, 폐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은 어렵습니다.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구나. 평생을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보기도 전에 죽을 병이라니. 얼마나 남았어?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고작 3개월이라니. 100억을 모으는 데는 40년이 걸렸는데 그걸 두고 떠나는 시간은 계절 하나 지나갈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참으로 허망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내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 벚꽃 피는 건 보고 가겠네. 됐어. 진통제나 넉넉히 지어줘. 병원을 나서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운전석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는 입주 간병인 연주가 보였다. 고아원에서 자라가진 것 하나 없지만 눈빛만은 맑은 아이. 29 꽃다운 나이에 늙은이 수발이나 드는 게 안쓰러워 내가 툭하면 핀잔을 주던 아이들. 회장님,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퉁명스레 대답했다. 별거 아니다. 늙으면 다 고장 나는 거지. 그냥 좀 쉬라더라. 에이, 거짓말. 처방전 보니까 약이 한 보따리던데요. 댁에 가서 전복죽 쑤어드릴게요.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주제에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더 살가운 저 아이를 보며 문득 궁금해졌다. 연주야, 너는 만약에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냐? 100억이요? 일단 보육원 동생들 패딩부터 사입히고요. 그리고 회장님 모시고 온천 여행 가고 싶어요. 무릎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코끝이 찡해졌다. 미련한 것. 100억이 생겨도 남 생각뿐이라니.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빗물에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픈 밤이었다. 평창동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하지만 반갑지 않은 구두들이 보였다.
아들놈 박장남과 딸년 박차녀의 신발이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웬일인가 싶어 거실 쪽으로 다가가려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발목을 잡았다. 아, 대체 이 노인네는 언제 오는 거야? 병원을 갔으면 빨리빨리 다녀올 것이지. 장남의 짜증 섞인 목소리. 오빠 목소리 낮춰. 그나저나 의사가 뭐래? 진짜 치매 검사 받으러 간 거 맞아? 몰라. 근데 만약에 치매 확진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해야 돼. 그래야 재산 동결시키고 우리가 관리하지. 현관에 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연주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입에 검지를 대며 조용히 시켰다. 더 들어봐야 했다. 저것들의 진짜 속마음을. 솔직히 엄마 너무 오래 살았어. 70 중반이면 갈 때도 됐잖아. 내 사업 자금 급해 죽겠는데 100억을 꽉 움켜쥐고 절대 안 풀잖아. 독하다 독해. 맞아. 오빠, 저번에 엄마가 쓴 유언장 봤어? 기부? 웃기지도 않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기부를 해? 우리 아빠 피값이잖아.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내가 저것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썩은 생선 내장을 뒤집어쓰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언제 죽나, 돈은 얼마나 남기나 하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뿐이라니.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간병인 년 걔부터 내쫓아야 돼. 엄마가 걔한테 콩고물이라도 흘릴까봐 불안해 죽겠어. 맞아. 여우 같은 년. 노인네 냄새난다고 우리는 옆에도 안 가는데 비위도 좋아. 옆에 있던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억울해서 어깨를 들썩이는 아이의 팔을 나는 꽉 잡았다.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찍었다. 천둥 같은 소리에 거실에 있던 두 놈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누구 맘대로 날 요양원에 처박아. 엄마. 어머니 오셨어요?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던 놈들이 내 앞에서는 세상 효자인 척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그 뻔뻔한 낯짝들을 보니 구역질이 치밀었다. 니들이 사람이냐? 짐승 새끼도지 어미 살 파먹겠다는 소리는 안 해. 아이고 어머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저희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걱정 마라. 의사가 그러더라. 나 아주 쌩쌩하다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서 니들 피 말릴 거니까 그리 알아라. 실망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짓는 꼴이라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내 재산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니들한테 줄 10원 한 장도 아까우니까 꿈깨. 썩 꺼져.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과일 접시를 집어 던지자 놈들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며 노망났나. 진짜 왜 저래? 하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식들이 떠난 텅 빈 집.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장남을 업고 차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나. 그때는 가난했어도 웃음이 있었는데 돈 100억이 생긴 지금은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사진을 엎어버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한 움큼 털어넣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3개월. 그냥 죽어주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문득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저 짐승 같은 것들이 내 장례식장에서 히히덕거리며 내 돈을 나눠 가질 게 뻔했다. 그 꼴은 죽어서도 못 볼 것 같았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장례식을 제가 직접 치르기로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남은 3개월 100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기발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제 방법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100억짜리 통장을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유언장 다시 써야겠어. 그리고 장례식 준비도 좀 해야겠다. 예, 장례식이라니요? 아주 성대하고 떠들썩한 가짜 장례식.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울고 누가 웃는지.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다. 내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는 끝났다. 일주일 후 결전의 날이 밝았다. 창밖은 거짓말처럼 화창했지만 평창동 내 방에는 무거운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협탁 위에는 김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작은 약병이 놓여 있었다. 24시간 동안 심장을 아주 느리게 뛰게 만들어 의사조차 속일 수 있는 가사상태 유도제였다. 드디어 때가 됐네. 마른 침이 넘어갔다. 평생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내 사망 선고를 스스로 기획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도박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죽는 척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그 진실이 두려워서였다. 만약, 정말 만약에라도 저것들이 내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게 두려웠다. 나는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꿀꺽 삼켰다. 놀라지 마라, 연주야.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연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깊고 어두운 수렁 속으로 의식이 가라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가물가물 돌아오는 듯 했지만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오직 귀만 열려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연주였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 내 몸을 흔드는 다급한 손길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 뺨을 적셨다. 울지 마라. 나 안 죽었다, 이년아. 속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 그리고 미리 매수해둔 김 박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끝으로 연주의 오열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욱신거렸다. 여기는 병원 장례식장 꼭대기층에 마련된 VVIP 시크릿룸. 죽은 줄 알았던 최말년이 멀쩡히 눈을 뜨고 지켜볼 관제탑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화면 속에는 내 빈소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하얀 국화꽃 속에 파묻힌 내 영정 사진. 꽤 인자하게 나온 사진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아들 장남과 딸 차녀가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합니까? 장남놈이 곡소리를 내며 바닥을 쳤다. 들어오는 조문객들의 눈을 의식한 헐리우드 액션이었다. 조문객이 등을 돌리자마자 장남은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더니 딸 차녀에게 귓속말을 했다. 야, 김 의원 왔어. 봉투 챙겨. 저 양반 선거 때 내가 밀어준 게 얼만데 두둑이 넣었겠지. 알았어, 오빠. 근데 엄마 금고 열쇠는 찾았어? 안방 뒤져봐도 없던데. 변호사가 갖고 있겠지. 일단 장례 끝나고 보자고.
화면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나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미 시신이 식기도 전인데 금고 열쇠부터 찾다니.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혈압 오르십니다. 그만 보시지요. 김 변호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을 건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끝까지 봐야지. 내 목숨값으로 치르는 연극인데 관객이 눈을 떼면 쓰나. 그때 화면 속 식당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장남놈이 장례식장 매니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아니, 무슨 놈의 육개장 값이 이렇게 비싸요? 이거 고기 한우 씁니까? 네, 상주님. 고인께서 워낙 미식가셨고. 아이고, 이 양반아. 죽은 사람이 밥맛을 압니까? 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대충 해요. 대충. 고기 수입산 냉동 제일 싼 걸로 바꿔요. 편육은 돼지 머리고기로 깔고. 하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돈은 당신이네. 내가 내잖아. 장남의 고함 소리가 모니터를 뚫고 나와 내 고막을 때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다. 유리잔에 금이 갈 것만 같았다. 저런 썩을 놈. 지놈 돌잔치 때는 내가 최고급 한우 갈비짝을 뜯어먹였는데 내 마지막 가는 길 밥상에 냉동 고기를 올려. 눈시울이 붉어졌다. 돈이 없어서 아끼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지는 2억짜리 외제차를 굴리면서 조문객들 밥값 몇 푼이 아까워 저 난리를 치는 꼴이라니. 시선을 돌려 빈소구석을 찾았다. 그곳에 연주가 있었다. 상주 완장을 찬 자식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평소 입던 낡은 옷차림 그대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자식들이 재수 없다며 내쫓으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모양이었다. 연주가 하얀 손수건을 꺼내 내 영정 사진의 액자 테두리를 닦고 있었다. 회장님, 할머니, 거짓말쟁이. 벚꽃 보고 가신다면서요. 저랑 온천 가신다면서요. 연주는 소리 죽여 흐느꼈다. 누가 볼까봐, 행여나 장례식 분위기를 망칠까봐 입을 틀어막고 우는 그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나는 모니터 화면 위로 연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액정 너머로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연주야. 내가 죄인이다. 내 새끼도 안 울어주는 내 죽음을 내가 울어주는구나. 밤이 깊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상주실에 모인 자식놈들이 술상을 펴고 앉아 킬킬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 오늘 부조금 꽤 들어왔겠는데? 김 회장님이 1,000만 원 넣고 갔어. 오빠, 장례비 빼고 남는 건 정확히 반반이다? 딴소리하기 없기야. 장남놈이 맥주를 들이키며 트림을 꺼게 됐다. 아, 그나저나 이 노인네 진짜 지독하게도 안 죽더니 결국 가긴 가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오빠, 저 기집애 안 보낼 거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계속 질질 짜고 있잖아. 차녀가 턱짓으로 밖에서 쪽잠이 든 연주를 가리켰다. 내버려둬. 내일 발인 때 짐꾼으로 부려먹고 내쫓으면 돼. 퇴직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러지? 빈털터리로 쫓아낼 구실이나 만들어야겠다. 장남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어떻게? 엄마 방에서 뭐 하나 없어졌다고 덮어 씌우면 되지. 도둑년으로 몰아서 경찰 부른다고 겁주면 돈 달란 소리 속 들어갈 거다. 어머, 오빠 천재네. 역시 사업하는 머리는 달라.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낄낄대는 저 악마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인내심은 거기까지였다. 슬픔은 완전히 증발하고 가슴속에서 시뻘건 용암이 끓어올랐다. 나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핏방울이 튀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 예. 회장님, 준비해. 내일 발인 때 저것들 머리 위로 벼락을 내릴 거니까. 내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더 이상 모전 같은 건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다. 내관 뚜껑, 내가 직접 닫으러 간다. 장례식 이틀째, 빈소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현금 부자, 100억 자산가, 최말년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기엔 어딘가 구차하고 궁색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VVIP 병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를 찔렀다. 식당에 앉은 손님들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니, 국물에 건더기가 하나도 없네. 이게 맹물이지 육개장이야? 그러게 말이야. 심 회장이 평생 손님 대접 하나는 끝내주게 하던 양반인데 자식들이라는 게 영. 장남이 빚더미에 앉았다더니 소문이 진짜인가 보네. 고기 한 점 없는 거 봐라. 그들의 비웃음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장남놈이 몇 푼 아끼겠다고 수입산 냉동고기에 비계 덩어리 편육을 깐 탓이었다.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최말년이라는 이름 석자가 고작 육개장 그릇 안에서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돈 아껴서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으냐. 이 쥐새끼 같은 놈들. 하지만 그 육개장보다 더 역겨운 일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문객이 뜸해질 무렵 벌어졌다. 화면 속 상주실 앞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장남과 차녀가 연주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이 잡혔다. 너 아까 안방 들어갔다 나왔지? 차녀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팔짱을 낀 채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그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밟아 죽여도 되는 벌레를 보는 눈이었다. 연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빈소만 지키고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엄마 폐물함 확인해 봤는데 빛이 가락지가 없어졌어. 그거 내가 훔쳐갔지? 사모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손도 안 댔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훔치다니. 그 아이에게 내 물건은 성물이나 다름없었다. 청소할 때도 혹여나 흠집이 날까봐 깃털 먼지 떨이로 조심스럽게 닦던 아이였다. 그런데 도둑이라니. 장남놈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고 나섰다. 술 냄새를 풍기며 위압적으로 다가서는 꼴이 가관이었다. 야, 이 기집애야. 좋게 말할 때 내놔.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노인네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기어올라서는. 너 간병비 받는 걸로 모자라서 뒤로 챙긴 거 다 알아. 사장님 정말 아니에요. 경찰 불러서 지문 감식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정말. 경찰? 인연이 아주 끝까지 가보자 이거네. 장남이 헛웃음을 짓더니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연주의 얼굴에 확 끼얹었다. 철퍼덕? 화면 너머로 물 튀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찬물이 연주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팍으로 흘러내렸다. 낡은 카디건이 검게 젖어 들어갔다. 식당에 있던 몇몇 조문객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서슬퍼런 장남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가운 물보다 도둑 취급을 받는 수모가 더 뼛속까지 시렸으리라. 하지만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도둑이 되는 것 같아 버티는 것이었다. 나가. 장남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당장 짐 싸서 꺼져.
퇴직금이고 나발이고 콩밥 안 먹이는 걸 다행으로 알고 당장 꺼지라고 못 나갑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연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만은 단단했다. 회장님 발인 내일 새벽이에요. 그때까진 못 나가요. 마지막 가시는 길 제가 배웅해드리고 나갈 거예요. 이게 진짜. 화가 난 차녀가 연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다. 어디서 말대꾸야? 야, 너네 뭐해? 2년 안 끌어내고. 차녀의 고함에 장례식장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연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버텼다. 싫어요. 이거 나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신단 말이에요. 연주의 절규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인의 외침이 아니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울부짖음이었다. 장남은 바닥에 쓰러진 연주를 발로 툭툭 찼다. 아이고, 효녀났네, 효녀났어. 야, 저거 끌어내서 밖에다 던져버려. 재수옴 붙게 진짜. 모니터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내 인내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뚝! 내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이 뽑혀나갔다. 거칠게 잡아뜯은 탓에 하얀 환자복 위로 붉은 선혈이 툭툭 떨어져 번졌다. 하지만 나는 아픈 줄도 몰랐다. 가슴 속에서 천불이 일어 온몸을 태우고 있었으니까. 저런 벼락 맞을 놈들. 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100억 유산? 그딴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감히 내 사람을, 내 마지막 자존심인 저 아이를 저렇게 짓밟다니.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일 뿐.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흑단나무 지팡이가 내 분노를 대변하듯 허공을 갈랐다. 김 변호사. 예. 회장님. 휠체어 치워. 예. 아직 기력이. 치우라고. 내 두 다리로 걸어갈 거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3일 동안 누워있느라 굳어버린 다리에 힘을 주었다.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분노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가서 문 열어. 나는 피 묻은 환자복을 여미고 헝클어진 백발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내관 뚜껑, 내가 박차고 나갈 시간이다. 그 시각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연주는 직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현관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장남놈은 현관 앞에 서서 비웃음만 흘리고 있었다. 꼴 좋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바로 그때였다. 띵 마이너스. 장례식장 복도 끝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또각. 묵직한 흑단나무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서늘하고 동시에 천둥처럼 장례식장 로비를 울렸다. 소란스럽던 로비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육개장을 먹던 사람도, 돈을 세던 차녀도, 연주를 비웃던 장남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그림자. 피 묻은 하얀 환자복 위에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헝클어진 백발을 산발한 채 걸어오는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 돌아온 나, 최말년이었다. 엄마. 장남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놈은 눈앞에 있는 존재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다시 바닥을 찍었다. 쾅! 아! 귀신이다. 심 회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장남놈은 뒷걸음질을 치다 뒤에 있던 화환을 건드려 넘어뜨렸다. 우당탕! 화환이 쓰러지며 로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상주실에서 뛰쳐나온 딸 차녀는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 기세였다. 오, 오빠, 저거 뭐야? 엄마 죽었잖아. 사망 진단서도 끊었잖아. 나는 그 아수라장을 태연하게 가로질렀다. 내 눈은 오직 한 곳, 현관밖에 쓰러진 연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연주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거친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연주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시야로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회장님? 진짜 회장님 맞으세요? 연주가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을 것이다. 핏기가 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으니까. 으앙. 연주가 내 다리를 부여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계셨어. 안 돌아가셨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연주의 등을 토닥였다. 내 눈가도 뜨겁게 젖어들었다. 미련한 것. 내가 온천 가자고 했잖아. 그 약속 안 지키고 갈 줄 알았냐? 나는 연주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식놈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장남놈은 오줌이라도 지릴 표정이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장남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유산은 어떡하지라는 계산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 나는 피식 웃었다. 왜? 귀신일까봐 겁나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게 아쉽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계시다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장남놈이 급히 표정을 바꾸며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연기 하나는 대상감이었다. 어머니, 저 장남이에요.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제가 3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짝! 경쾌한 파열음이 로비를 울렸다. 내 손에 들린 지팡이가 장남놈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장남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아이고 아파라. 어머니, 왜 때리세요? 아프냐? 내가 싸늘하게 물었다. 아프면 꿈 아니네. 살아있는 어미 다리 몽둥이보다 죽은 어미 유산이 더 반가운 놈. 어머니, 오해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장례를 모셨는데요. 여기 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최고급으로 대접하느라. 최고급? 내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그래. 최고급 수입산 냉동 육개장에 돼지 머리고기 편육이 참 맛있더구나.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도둑질하다 들킨 놈마냥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해? 더 볼 것도 없었다. 이제 뜸 들릴 시간도 아까웠다. 나는 뒤에 서 있는 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김 변호사? 예, 회장님. 김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빈소 정면에 걸려있던 대형 스크린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틀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다. 내 영정 사진이 사라진 자리, 그곳엔 바로 어젯밤 상주실의 추악한 풍경이 고화질로 떠올랐다. 야, 오늘 부조금 꽤 들어왔겠는데? 남는 건 정확히 반반이나? 이 노인네 진짜 지독하게도 안 죽더니 결국 가긴 가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기집애 내일 짐꾼으로 부려먹고 내쫓으면 돼. 도둑년으로 몰아서 선명한 화질만큼이나 또렷한 음질.
장남놈과 딸년의 패륜적인 대화가 장례식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들이야? 심 회장이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놈들에게 꽂혔다. 장남은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감싸 쥐었고 차녀는 악을 쓰며 발악했다. 이거 조작이야. 몰카라고. 누가 꾸민 짓이야. 나는 화면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린 호통을 쳤다. 봐라. 똑똑히 봐라. 이게 내 자식이라는 것들의 민낯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토해낸 말이었다. 통쾌하면서도 내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쓰라린 고백이었다. 엄마,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예요. 우리가 술김에 헛소리한 거예요. 차녀가 기어와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전현이 시킨 거예요. 저 간병인 년이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고 꾸민 짓이라고요. 끝까지 남 탓. 그 더러운 주둥아리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차녀를 발로 걷어차 떼어냈다. 이간질? 그래, 내년 눈에는 저 아이가 도둑년으로 보이겠지. 내 눈엔 세상 모든 게 돈으로 보일 테니까.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연주의 손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아스팔트 바닥에 긁혀 피가 맺힌 상처투성이 손등. 나는 그 손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내보였다. 이 아이는 내가 죽은 줄 알고도 3일 내내 내 영정사진을 닦으며 울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100억 유산보다 내 무릎 시린 걸 더 걱정해준 내 유일한 가족이야. 장례식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내 장례식을 끝낸다. 나는 선언했다. 그리고 동시에 박장남, 박차녀, 너희들과의 연을 끊는 파혼식을 시작하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혼이라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장남놈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용서?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빌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갔다 나왔으니 이제 배는 게 없어. 나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 양반, 경찰 불렀지? 예, 회장님. 5분 뒤에 도착합니다. 경찰? 경찰이 왜 와요? 장남놈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왜 오긴? 내 놈 회사 장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 인감 도용해서 회사 돈 횡령하고 분식 회계한 거. 그거 쇠고랑 차러 오는 거지. 뭐, 어머니, 그걸 신고하셨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시겠다고요? 아들이어야 봐주지. 너는 이제 남이다. 아니, 내 돈 훔쳐간 도둑놈이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요, 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장남과 차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연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다. 가자, 연주야. 여기 공기가 탁해서 못 있겠다.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 네. 회장님. 연주가 울먹이며 나를 부축했다. 우리가 당당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뒤로 경찰들이 들이닥쳐 장남과 차녀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보였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엄마, 엄마. 절규하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띵!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그 아수라장을 눈에 담았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옆에서 거친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연주의 온기가 그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주 살 것 같구나. 나는 비로소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죽음에서 돌아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미소였다. 그날 나는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진실을 깨달았다. 돈, 명예, 죽음 앞에선 다 부질없더라. 내가 관 뚜껑을 덮었을 때 곁에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뿐이었다. 누군가는 묻겠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조건 없이 따뜻한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핏줄이든 남이든 상관없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얼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진짜 가족이자 100억보다 더 값진 보물이다. 나는 이제 남은 3개월을 연주와 함께 벚꽃 구경도 가고 온천 가서 지지기도 하며 원 없이 살다 갈 생각이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100억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다 내려놓은 지금 비로소 시작되었으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디 꽃길만 걸으시게나.